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중복조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0페이지입니다. 중복조합의 다루기에 앞서서요,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조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짤막하게 해볼게요. 자,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중복 없이, 그 다음에 순서 없이 택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조합의 수라고 얘기하는데,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컨비네이션에 C를 따서 NCR이라고 많이 불렀고요. 그것은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누면 나오는 값이었습니다. NPR이라고 하는 게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 공식은 이렇게 표현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첫 시간에 순열에 대해서 복습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랑 좀 연관을 지으면 이거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중복 없이 순서 있게 뽑으면 그게 곧 순열이었어요. 순서 있게 뽑는다 자체가 줄 세우는 거거든요. 첫 번째 자리에 뽑는다. 두 번째 자리에 뽑는다. R번째 자리에 뽑는다. 줄 세우는 거 맞죠? 그래서 NPR을 N부터 N-R 플러스 1까지 곱하면 이제 순열의 수가 나오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차이점은 뭐였냐면 이 순열에서 저것만 빼면 돼요. 순서만 없애주면 됩니다. 이 순서 있게를 순서 없게로 바꿔주기만 하면 순열이 조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순열에다가 이 순서 있었던 것만 삭제해주면 돼. 자, 그런데 지금 R개를 줄 세운 거죠. 걔네끼리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는 R 팩토리얼만큼 나올 겁니다. 이 순서 있었던 걸 없이 만들기 위해서 R 팩토리얼로 이 순열의 수를 나눠준 거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학년 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반에 3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반 30명 중에서 공짜로 에버랜드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에버랜드에 갈 5명을 뽑는 조합의 수는 이라는 예제입니다. 너무 쉽죠? 자, 여기서 5명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의미가 있다 없다? 당연히 순서가 없지. 뭐 A, B, C, D, E가 5명이 가는 거랑 E, D, C, B, A 5명이 가는 거랑 똑같잖아. 어차피 5명이 그렇게 5명 가는 건 똑같으니까 순서는 의미가 없다. 결국 조합을 물어보는 문제다. 여기 조합의 수는 이라는 말 안 해도 우리가 조합이라는 걸 눈치를 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0명 중에 5명 뽑는 거니까 순서 없이 30C5가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는 중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5명 뽑는데 서로 같은 사람을 뽑을 수는 중복해서 뽑을 수는 없잖아요. 오케이. 자, 30C5를 계산하면 되겠고요. 이것은 요 공식에 의해서 30 팩토리얼 나누기 25 팩토리얼 곱하기 5 팩토리얼 되겠습니다. 요거랑 약분이 더 쉬우니까 30부터 26까지 곱한 것을 5부터 2까지 곱한 것으로 나누면 결과가 나온다. 네, 디테일한 계산까지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30명 중에 5명 뽑는 거랑 에버랜드에 갈 5명 뽑는 거랑 30명 중에 에버랜드에 안 갈 25명 뽑는 거랑 어떨까요? 경우의 수가 똑같겠죠? 그렇죠? 다시 30명 중에 에버랜드에 공짜로 갈 5명 뽑는 경우의 수랑 30명 중에 에버랜드에 공짜로 안 갈 25명 뽑는 거랑 어떻다? 당연히 똑같겠죠. 그러면 안 갈 25명 뽑는 경우의 수는 30C 25니까 30C5랑 30C 25랑 같다. 그래서 우리 이런 공식 NCR이랑 NC N-R이랑 같다라는 공식을 배운 적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조합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중복조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지금까지랑 완전 똑같고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한대요. 이게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조합이라고 하는 거 그냥 뽑기만 하는 거지 순서는 없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중복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중복조합의 수를 기호로 NHR이라고 표현한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거 많이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자, 중복조합의 이 대표적인 예시를 들면서 개념을 이해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일 좋은 예시는요. 물론 여기 교과서에 나온 요 예시도 좋기는 한데 제가 갖고 온 건 투표 결과의 가지수예요. 여러분들 최근에도 투표했겠죠? 학급 선거 했을 거예요. 학급 자치회장 뽑는 거. 네, 그때 나올 수 있는 투표 결과의 가지수가 중복조합의 아주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투표가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기명 투표고요. 하나는 무기명 투표입니다. 무기명 투표가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학급 회장 선거 같은 거,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투표 용지에 이름이 없습니다. 자, 누구를 뽑았다? 이런 거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투표 용지에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무기명. 기록하지 않았다. 이름을. 네, 그런 뜻이고요. 그럼 기명 투표는 뭐야? 투표 용지에 이름이 있다는 뜻이죠. 투표 용지에 이름이 있어. 잠깐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투표했다라는 게 다 드러난다는 얘기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국회의원들 투표가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두고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기권하는지를 다 표시를 한다고 해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어떤 법안이 있는데 이 법안이 예를 들어서 우리 화성시 국회의원 분들도 많이 계시죠. 화성시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야. 그럼 화성시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이 법안에 찬성을 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그 국회의원이 반대를 했다고 해봐. 그러면 이 화성시 시민들은 이 국회의원을 다시 뽑아야 돼, 말아야 돼? 안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지켜볼 수 있도록 이것을 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299명이 있는 걸로 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 국회의원, 자기 이름이 있겠죠. 2번 국회의원, 3번 국회의원, 299번 국회의원. 이렇게 자기 투표용지에 이름이 있어요. 잠깐만. 그럼 투표용지들이 서로 구별이 되네. 구별이 된다는 뜻은 뭐냐면 순서가 있다는 뜻이에요. 순서가 있습니다. 잠깐만. 아까 우리 중복조합에서는 순서가 어떻다 그랬냐면 없다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조합이기 때문에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식은 중복조합이 아니겠구나. 그럼 뭐지? 자, 그러면 1번 국회의원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또 뭐가 있냐면 반대하십니까? 아니면 기권하시겠습니까? 이 1번 국회의원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냐면 3가지 되겠습니다. 그죠? 자, 2번 국회의원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그쵸? 3가지 되겠죠. 자, 3번 국회의원도 3가지, 299번 국회의원도 3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투표를 해야 비로소 투표가 완료가 될 거 아니에요? 동시에 투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다 곱할 겁니다. 그럼 지금 3이 몇 개 있는 거예요? 299개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느낌이 오시죠? 3 파이 299. 어떤 개념이었다? 중복 순열의 개념이었다. 그래서 기명투표라고 하는 것은요. 중복 순열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중복 순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복조합이 누군지 이제 감이 오시죠? 자, 뭐냐면 무기명 투표가 바로 중복조합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학급 회장 선거 결과의 가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시를 이제 해보죠. 후보가 A와 B와 C 이렇게 3사람이 후보로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3사람을 포함한 우리 반 친구들이 총 30명이 있어요. 이 30명이 투표한 결과의 가지수, 이게 바로 중복조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중복조합의 그 기호를 이용해서 요거의 가지수를 표현해보죠. 이거는 뭐냐면 서로 다른 3명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30명이 뽑는 거예요. 오케이, 투표를 했습니다. 자,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A가 나왔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A 나왔어. 세 번째 A 나오고 28번째도 A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29번째 B가 한 표 나왔고요. 30번째 C가 한 표 나왔어요. B라는 친구랑 C라는 친구가 자기한테 투표를 했나 보다. 자, 이렇게 나오면 결과가 어때요? A한테 28표가 나오고 B한테 한 표가 나오고 C한테 한 표가 나온 결과가 되겠죠? 오케이. 또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A가 나왔고요. 두 번째 B가 나왔고요. 세 번째 C가 나왔고요. 네 번째부터 끝까지 또 A가 나왔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냐면 A가 역시 28표, B가 1표, C가 1표 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투표 결과는 지금 내가 결과를 발표할 때 A가 먼저 28개 나온 거나 아니면 처음에 한 번 나오고 나머지 27번이 뒤에 쭉 나오는 거나 결과는 어때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발표 순서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순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가 결과적으로 28표가 나오고 나머지 한 표씩 나왔으면 그 결과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몇 표씩 나왔니?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의 가지수가 중복조합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너무 헷갈릴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헷갈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안 쓰려고요. 어떻게 쓸 거냐면 A가 받은 투표 용지의 수를 이렇게 첫 번째 자리에다 적고 B가 받은 투표 용지의 수를 이렇게 적고 그다음에 C가 받은 투표 용지의 수를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표현할 거냐면 순서상으로 표현하겠다는 뜻. 자, 그러면 순서상으로 결과를 쭉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 극단적인 것부터 해보죠. 자, A가 몰표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 30,0,0이 첫 번째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가 29표 받고 B가 1표 받고 C가 0표 받고 A가 29표 받고 B가 0표 받고 C가 1표 받고 A가 28표, 2표, 0표 이런 식으로 쭉쭉쭉 세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A가 0표, B가 이제 30표, C가 0표 이런 것도 중간에 있을 거고 맨 마지막은 A가 0표, B가 0표, C가 30표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거 전체가 이 서로 다른 순서상의 개수가 3H30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중복조합의 그 가지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네,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택하는 조합. 여기서 서로 다른 세 후보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0명이 택하는 거예요. 투표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이거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만데? 그럼 중복조합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루던 그 예시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자, 후보가 3명이고요. 유권자가 30명입니다. 유권자가 30명이라는 얘기는 투표용지가 총 30개라는 뜻이 되겠죠. 자, 투표용지가 30개. 그리고 여러분들 이 투표용지는 서로 구분이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왜냐면 이름을 안 적으니까 투표용지에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구별이 안 간다. 네. 무기명 투표 결과의 가지수를 구하는 게 이 문제입니다. 계산을 해내는 게. 자, 결론은 3H30이라는 거 적어놨고요. 자, 그리고 요 3H30이 이 서로 다른 순서상의 총 개수라는 것까지 우리가 아까 다뤘습니다. 자, 이제 진짜 세볼 거예요. 어떻게 셀 거냐면 이렇게 세는 거예요. A를 뽑은 투표용지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을 거고요. B를 뽑은 투표용지들이 있을 거고 C를 뽑은 투표용지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자, 내가 이거를 딱 펼치고 A라는 게 보이면 바로 이거를 이 책상을 여기다 표현하죠. 책상이 이렇게 있어. 만약에 내가 교탁에서 지금 발표 중이야. 그럼 A를 뽑은 그 투표용지는 그냥 여기다 이렇게 차곡차곡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를 뽑은 투표용지는 여기 가운데 쪽에 놓고요. C를 뽑은 투표용지는 이쪽에다 놓는 거예요. 이 왼쪽 부분에다가. 이해되시겠어요? A가 나오는 족족 여기다 이렇게 쌓을 거예요. B가 나오는 족족 여기다 이렇게 쌓을 거고요. C가 나오는 족족 이렇게 쌓을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거를 여기다가 한번 대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가 16표, B가 10표, C가 4표가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표현하겠다고. 야, A 뽑은 투표용지 여기다가 이렇게 나열할 거야. 자, 16개 나열합니다. 16개. 자, 그런 다음에 이 B의 투표용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투표용지가 이렇게 10개가 있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세워놓으면 구별이 안 갈 거란 말이죠. 왜냐면 이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칸막이를 하나 이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칸막이. 그런 다음에 자, B 10개 이렇게 쭉 나열하면 그 다음에 또 칸막이를 하나 설치해요. 칸막이는 서로 구별할 필요가 없겠죠. 똑같이 생긴 거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C에 대한 투표용지를 이렇게 4개를 나열합니다. 자, 여러분 이 16,10,4라고 하는 요 순서상이 요 그림이랑 대응된다는 거 납득이 되십니까? 네, 또 해보죠. 자, 그러면 29,1,0이라고 하는 것도 요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자, 그러면 A 뽑은 투표용지를 쭉 몇 개? 29개 나열해요. 29개. 그런 다음에 칸막이 하나 설치하고 거기 투표용지 B 뽑은 거 하나. 그 다음에 칸막이 하나 설치하고 여기는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30,0,0,0은 어때? 더 쉽지 뭐. 투표용지 A 뽑은 거 30개를 쭉 늘어뜨려 놓은 다음에 칸막이 2개를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 되겠죠. 그럼 B에 대한 투표용지 없고 C에 대한 투표용지가 없을 겁니다. 맞죠? 자, 마지막으로 요 0,0,30이라고 하는 거 C에 몰표가 간 것은 A에 대한 투표용지 없고 B에 대한 투표용지 없으니까 여기 비워놓고 C에 대한 투표용지만 30개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겠죠. 자, 쌤이 지금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이 투표 결과의 이 가지수 하나하나가 요 투표용지 30개와 칸막이 2개를 나열한 그 하나하나랑 똑같이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3H30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이 안 가는, 이름이 안 적혀서 구분이 안 가는 투표용지 30장과 30개와 칸막이 2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어떻다? 같다. 와, 이 3H30이 서로 어떻다? 같다.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투표용지 30개와 칸막이 2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 얼마 전에, 바로 직전에 뭘 배웠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을 배웠죠.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의 수. 투표용지 30개가 똑같아. 구별이 안 가. 이름이 없으니까. 그리고 칸막이 2개도 내가 아까 똑같은 거라 그랬죠. 그러면은 전체 32개를 나열할 거예요. 나열할 건데 서로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투표용지 30개가 똑같으니까 30팩토리얼. 그 다음에 칸막이 2개 똑같으니까 2팩토리얼 곱한 걸로 나누면 되겠죠. 네. 이게 바로 3H30인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시면 우리 아까 봤던 조합의 공식과도 딱 들어맞습니다. 그쵸? 이거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32C2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않냐? 32C를 바꿔서 쓰면 이렇게 써질걸요? 그리고 이거를 바꿔서 쓰면 32C32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가능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32C가 왜 가능한지. 방금 쌤이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의 수로 설명을 처음에 했는데 조합으로도 사실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자, 다시 투표용지 30개와 칸막이 2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의 수로 설명도 가능하고요. 조합의 수로도 설명이 가능해요. 쌤이 결과적으로 얘랑 똑같다라고 설명을 처음에 했는데 그 의미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투표용지 30개와 칸막이 2개를 나열할 건데 먼저 뭐부터 하냐면 32개의 자리부터 만드는 거예요. 32개의 자리부터 만들고 자, 생각해봐. 지금 나는 투표용지 30개랑 칸막이 2개만 나열하면 돼. 그러면 잠깐만. 칸막이가 들어갈 2자리만 선택하면 나머지는 투표용지로 자연스럽게 채워지지 않을까? 32개의 자리 중에서 투표용지 들어갈 2자리만 뽑으면 되지 않을까? 그죠? 32C2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고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하고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하다.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이 3H30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고 32C2라고 쓸 수 있고 32C30으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개념 한번 볼게요. 개념. 중복조합의 수.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는 NHR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이다. 자, 아까 우리 3H30이라고 하는 것을 32C30이다 라는 결론을 냈었죠. 어디 들어맞는가 한번 볼까요? 자, 요 공식에 의하면 3H30이라고 하는 것은 3 더하기 30 마이너스 1 C30이랑 같은 거다. 여기 앞에 있는 거 계산하면 33에서 1 빼면 32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맞네요. 쌤이 차근차근 여러 과정을 거쳐서 구해낸 결과랑 이 공식이랑 딱 부합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거죠. 이 공식이 왜 나왔는가? 여기 이 R이 똑같은 건 오케이. 근데 여기 N에서 갑자기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이 됐단 말이야.
요 플러스 R은 무엇이고 마이너스 1이 뭔지 지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32가 왜 나왔는가? 자, 아까 설명했던 화면으로 돌아가면 네. 아까 우리 32가 여기서 왜 나왔어? 32자리였죠? 32자리. 32자리가 왜 나왔냐면 투표용지 30개와 칸막이 2개였어요. 요걸 합치면 32가 나왔었죠? 잠깐만. 그럼 32랑 2를 더해서 32가 나온 거잖아요? 오케이. 자, 요 30이라고 하는 건 투표용지의 개수예요. 투표용지의 개수, 유권자 30명. 그러니까 택하는 개수죠. R이죠, R. 얘가 R의 의미를 갖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요 2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칸막이 개수였어요. 칸막이 개수. 근데 칸막이가 왜 2개였지? 후보가 3명인데 칸막이가 왜 2개였더라? 얘들아, 후보가 3명이면 3장소만 만들어지면 되잖아. 3장소를 만드는데 칸막이는 몇 개만 있으면 돼? 2개만 있으면 영역이 3개가 만들어지니까. 아하, 요 2라고 하는 것은 3명의 후보를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칸막이 개수인 거고, 그 구별하고 싶은 3명에서 하나 빼도 된다. 하나 뺀 것만큼만 칸막이가 있으면 영역이 3개가 만들어지니까. 얘가 지금 3-1, 즉 n-1의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얘가 n-1. 그래서 여기 보시면 32라고 하는 것이 n 플러스 r-1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3H32 3 플러스 30 마이너스 1 C30으로 계산이 된다. 요 앞에 있는 게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 빼기 1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칸막이가 한 개 덜 있어도 되니까. 후보가 3명이지만 칸막이가 2개만 있어도 되니까. 그래서 빼기 1이 필요한 거다. 네, 선생님 설명이 좀 개떡 같았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이해가 안 가시면요, 여러분들 등교하셨을 때 쌤한테 따로 찾아오시면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부담 없이 찾아오시면 되겠어요. 선생님은 3학년 그러면 이 배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 1번은 공식을 이용하면 금방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1번에 1번만 푸는 방법만 설명해보죠. 4H4랑 NC4랑 같아지게 하는 N을 구하여라. 그러면 4H4는 공식에 의하면 4에다가 4 더하고 1 빼준 다음에 C로 바꿔 쓰고 4를 쓰면 되니까 여기 앞에 있는 거 계산하면 N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자, 문제 2번 풀어보겠습니다. 세 종류의 주스,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스가 있는 거죠. 거기서 중복을 허용한답니다. 그래서 5병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세 종류의 주스를 사과, 배, 그 다음에 귤 이렇게 하죠. 여기서 중복을 허용해서 5병을 선택한대요. 세 종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각 주스가 5병 이상씩 있대요. 그러니까 사과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끝났죠. 3H5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거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둘이 더해서 1 빼면 7이 되겠고요. 7C5. 자, 7C2입니다. 7C 계산은요. 7 곱하기 6을 2로 나누면 되겠죠? 21가지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 자, 첫 번째. 다항식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전체 4제곱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4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괄호가 4개 있는 거고 얘네를 다 곱한 결과가 서로 다른 항이 몇 개 나오겠니 이거거든요. 그럼 이거 한번 전개해 볼게요. 자, 이걸 실제로 곱해 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맨 앞에 나올 수 있는 건 뭘까요? x랑 x 곱한 거. x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더하기. 자, x랑 y 곱하면 우리 x의 세제곱 y 이런 거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런 다음에 또 x랑 z 곱하면 x의 세제곱 z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질 거예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약간 문제가 있기는 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x의 세제곱 y라고 하는 게 여러 개 나올 수 있어. 왜냐면 여기서 x, y 택하면 한 개 나오고 여기서 x, y 택하고 x 택해도 또 나오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앞에 개수가 몇 개, 얼마일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서로 다른 항의 개수거든요. 항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개수가 얼마인지는 구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덩어리가 몇 개 있는지를 구하라는 게 이 문제인 거거든요. 이 앞에 개수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자 x 4제곱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뭐 한 y의 4제곱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맨 마지막엔 아마 z의 4제곱으로 끝날 것 같아요. 이러한 덩어리들이 총 몇 개 있니? 그걸 물어보는 문제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는 지금 어려우니까요. 우리 좀 쉬운 거 한번 해보죠. x 플러스 y의 제곱 기억나세요? 네, 요거 한번 전개해보죠. 뭐였냐면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의 제곱이었어요. 자, 이거 x 플러스 y의 세제곱도 한번 전개해보죠. 기억나겠죠? 당연히. 안 나시면 지금 아시면 돼요. 자, 3x제곱 y 플러스 3xy의 제곱 플러스 y의 4제곱입니다. 선생님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걸 합니까? 자, 어떤 규칙을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x 플러스 y의 제곱 잘 보시면요. 여기 x의 제곱 있죠?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x를 몇 번 곱한 거죠? 2번 곱한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 y제곱도 y를 2번 곱한 거예요. 자, 그리고 2xy. 그러니까 xy라고 하는 게 지금 2개 있다는 건데 내가 궁금한 건 이런 게 아니야. 이런 덩어리가 몇 개 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 항이라고 하는 건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서로 다른 떨어져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덩어리. 곱해져 있으면 그거는 하나의 항으로 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xy도 잘 보시면 x랑 y랑 곱했어요. 2개를 곱한 거예요. x 한 개, y 한 개. 그럼 얘네의 공통점은 뭐냐면 2개를 곱한 겁니다. 여기가 지금 제곱이에요. 자, 다음. x 플러스 y의 세제곱 보시면 세제곱이죠. 그리고 요 항들을 살펴보시면요. x를 3개 곱했어요. y를 3개 곱했고요. x 2개랑 y 1개 곱했어요. x 1개랑 y 2개 곱했어요. 총 몇 개 곱한 거예요? 3개. 3개. 아하, 그런 거구나. 그러면 여기 4제곱이 있었으면 여기에 나오는 항들은 죄다 곱하기를 몇 번 한 거다? 4번씩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4제곱이라고 하는 것도 잘 보시면 이 괄호에서 1개 뽑아서 이 괄호에서 1개 뽑아서 이 괄호에서 1개 뽑아서 이 괄호에서 1개씩 뽑아서 총 4개를 뽑아서 곱하면 항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시면 x의 4제곱 x 4개 곱한 거거든요. x 세제곱 y라고 하는 건 x 3개 곱하고 y 1개 곱한 거. 총 4개를 곱한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4제곱의 항은 죄다 이렇게 생겼다. 앞에 있는 개수는 내가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표시할 거고요. x의 네모제곱, y의 세모제곱, z의 별제곱 꼴일 것이다. 그리고 이때 네모와 세모와 별을 다 더하면 얼마? 4가 나올 거다. 이러한 꼴일 것이다 라는 주장. 보세요. x의 4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가 4인 거고 세모가 0, 별이 0인 거예요. x 세제곱 y라고 하는 것은 네모가 3이고 세모가 1이고 별이 0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4제곱의 서로 다른 항들은 죄다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됐죠? 오케이. 그리고 네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별이라고 하는 것은 4를 항상 만족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이런 꼴이 몇 개 있는가가 질문인 거잖아요. 서로 다른 x의 네모제곱, y의 세모제곱, z의 별제곱 꼴이 몇 개 있니? 요걸 물어보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서로 다른 이러한 꼴은 네모와 세모와 별이 결정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네모, 세모, 별을 순서상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모가 3이고 세모가 0이고 별이 1이면 어떤 항이 만들어지냐면 앞에 개수는 잘 모르겠지만 x의 세제곱, y의 0제곱, z의 1제곱, 결국 x의 세제곱,
Z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모, 세모, 별이 결정이 되면 요 순서쌍이 하나 결정되면 항이 하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항의 개수는 요 순서쌍의 개수라고 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요 순서쌍의 개수만 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이 네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별이 4다를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이것을 무기명 투표에 대응시켜 보겠습니다. 비유를 시켜볼게요. 결과에 비유시켜 볼게요. 자, 네모라는 후보가 있고 세모라는 후보가 있고 별이라는 후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이 네모와 세모와 별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가 받은 투표용지의 개수, 세모가 받은 투표용지의 개수, 별이 받은 투표용지의 개수 다 합치면 4장 나와요. 그렇게 비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그러니까 서로 다른 3명의 후보한테 투표를 몇 장 하고 있다? 투표용지가 몇 장? 4장이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투표 결과 개수는, 가지수는 그러면 3H4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거 계산은 6C4 해서 6C2 해서 6 곱하기 5를 2로 나눈 15가지가 나온다. 네, 굉장히 과정이 길었는데 결국은 무기명 투표 결과에 비유가 돼서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다시 할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일단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4제곱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꼴은 죄다 요렇게 생겼을 거다. x의 네모제곱, y의 세모제곱, z의 별제곱 꼴일 것이다. 그럼 서로 다른 요런 꼴이 몇 개 있니? 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 네모, 세모, 별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면 된다. 왜냐면 얘가 하나 결정되면 3, 0, 1 이렇게 결정이 되면 항이 하나가 결정되니까. 그러니까 요 항의 개수랑 요 순서쌍의 개수랑 1대1 대응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요 순서쌍의 개수만 구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 순서쌍이 우리 어디서 많이 본 거랑 닮았다는 거야. 이거를 다시 표현하면 네모, 세모, 별이라고 하는 3명의 후보가 있는데 걔네한테 투표한 결과 수라고 봐도 되는 거야. 이 순서쌍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는 거지. 네모라는 애가 3표 받고 세모라는 애가 0표 받고 별이라는 애가 1표 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 결과는 3H4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순서쌍의 개수가 곧 3H4잖아. 근데 이 순서쌍의 개수가 곧 이 항의 개수랑 똑같다고 했었잖아. 그럼 이 항의 개수는 이 수가 되겠죠. 3H4. 정리가 될까요? 네, 중복조합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요. 정 안 되면 선생님한테 꼭 찾아오세요. 알겠죠? 이어서 예제 2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도 굉장히 중복조합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 방정식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6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1번 x, y, z가 모두 음이 아닌 정수인 해의 개수는 몇 개니? 라고 물어봤는데 자, 해설부터 해드릴게요. 자, 일단 방정식이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6인 상황이고요. 1번에서 물어보는 것은 뭐였냐면 음이 아닌 정수해가 몇 개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음이 아닌 정수해가 무슨 뜻인데? 를 아셔야겠죠. 자, 음이 아니라는 얘기는 뭘까? 얘들아, 정수라고 하는 건 3가지가 있어. 뭐냐면 양의 정수랑 음의 정수랑 뭐가 있냐면 0이 있어요. 0. 이렇게 3가지 있죠. 네. 그러면 음이 아닌 정수해래. 그럼 음이 아닌 정수해면 빼고 남는 거는 0이나 양의 정수인 거죠. 다시 말하면 0 이상인 정수해. 0 이상인 정수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하나 드리죠. 그러면 x, y, z가 0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정수들이면 되고 얘를 다 더했을 때 6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대표적인 거 6, 0, 0 어때요? 만족하죠? 6, 0, 0이 지금 뭐냐면 x, y, z의 순서쌍을 표현한 거예요. x가 6이고 y가 0이고 z가 0이면 6 되잖아요. 자, 또 뭐 있어요? 5, 1, 0 이런 거 있겠죠. 5, 0, 1이 이런 거 있겠죠.
자, 맨 마지막에는 뭐 006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순서쌍을 나열하는 순간 여러분들 느낌이 팍 오셨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떤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3명의 후보가 있는 거야, 지금. 3명의 후보. 누구? X, Y, Z. 그리고 요 순서쌍에 있는 숫자들의 의미는 뭐냐면 각각 X, Y, Z가 받은 투표 용지의 개수인 거예요. 투표 용지가 지금 6개인 거예요, 6개. 6개. 그러면 투표 결과의 수는 뭐? 3H6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8C2로 구하시면 되겠고요. 28가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6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고 이것의 의미 아닌 정수해라고 하는 것은 0 이상인 정수해를 의미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순서쌍을 의미하는 거예요. X, Y, Z 요 식을 만족하는 X, Y, Z라고 하는 요 순서쌍이 총 몇 개 있니? 그거 구하는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요 의미 아닌 정수해가 요렇게 생긴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것을 비유하자면 3명의 후보가 있고 얘네 투표용지를 다 합하면 6장인 거예요. 그러한 결과가 몇 개 나오겠니? 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다시 무기명 투표로 비유를 할 수 있다. 네. 자, 여러분들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명 투표에 비유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네, 이어서 예제 2번에 2번 풀어볼게요. 여기 1번에 제가 별표를 쳐놨는데 요 의미 아닌 정수인 해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 중복조합의 대표 예제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은 약간의 응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의 정수의 해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6이 되는데 그걸 만족하는 X, Y, Z가 전부 다 1 이상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서쌍을 나열해보면 4, 1, 1, 뭐 3, 2, 1, 뭐 3, 1, 2 이런 것들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2, 2, 2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1, 1, 4까지 표현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몇 가지니를 물어보는 문제인 겁니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거를 다른 상황에 좀 비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X가 자기한테 투표할 거라고 이미 공표를 다 해버렸어요. 그럼 여기는 1로 시작하겠죠. 그리고 Y라고 하는 사람도 투표 하나 내가 그냥 무조건 가져갈 거야 라고 했어요. 지금 투표용지가 총 6개 있는데 X라는 사람 1개, Y라는 사람 1개, Z라는 사람 이미 1개씩 다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정해졌어요, 이미. 그러면 얘네가 다 1개씩 가져가기로 했으면 투표용지 6장 중에서 지금 몇 장밖에 안 남은 거예요? 3장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후보가 3명이 있는데 X, Y, Z라는 사람들이 3명이 있는데 지금 얘네는 하나씩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럼 남은 투표용지는 지금 몇 장이 되는 거죠? 3장이 되겠죠. 남은 투표용지가 지금 3장이 돼버린다. 이미 한 장씩 가져간 거는 끝나버렸어. 그럼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 얘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그럼 후보 3명에 대해서 투표용지 3장 가지고 투표했을 때의 결과의 가지수는 3H3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5C3, 5C2로 계산하면 10이라는 결과 얻어낼 수 있겠죠. 오케이? 네. 요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풀이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요렇게도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다른 실생활 상황으로 비유를 해서 풀이를 하실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으로서 계산하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요 X, Y, Z가 6인데 조건이 지금 X, Y, Z가 전부 다 1 이상이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아까 요 2-1번에서 이 의미 아닌 정수인 해의 개수가 기본 예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X 플러스 YZ 플러스 Z가 6이다. X랑 Y랑 Z가 전부 다 0 이상이다. 서로 다른 의미 아닌 정수인 해의 개수는 뭐냐? 그럼 3H6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다. 공식처럼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1 이상이죠? 잠깐만, 내가 방금 공식처럼 외워야 된다고 한 것은 뭐였냐면 0 이상일 때예요. 0 이상일 때. 근데 여기는 지금 뭐가 있냐면 1 이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 1 이상이라고 하는 걸
0 이상인 녀석으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무슨 소리지? 이상한데? 자, x가 지금 1 이상이죠? 제가 갑자기 뜬금없는데, 한번 보세요. 뜬금없는데, x 다시 플러스 1이란 녀석으로 치환할 거예요. 치환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어. 이게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는데 내가 지금 이거를 x 다시 플러스 1로 치환을 했고, 그러면 x 다시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0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이 녀석이 0 이상이어야 더하기 1 하면은 이거 전체가 1 이상, x가 1 이상인 거를 만족할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다시 x를 x 다시 플러스 1이라고 치환하면 x 다시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y라고 하는 녀석을 y 다시 플러스 1로 치환하면 우리는 y 다시라는 녀석이 0 이상인 정수라고 생각할 수 있다. z를 z 다시 플러스 1로 치환하면 z 다시라는 녀석도 0 이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6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요, 살짝 바꿔보죠. 치환한 걸로 대신 집어넣는 거예요. x 다시 플러스 1, x 자리에 이거 집어넣은 거예요. y 자리에 y 다시 플러스 1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z 자리에 z 다시 플러스 1을 집어넣습니다. 는 6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지금 x, y, z가 다 다시로 바뀌었으니까 x 다시 y 다시 z 다시는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꿉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요거를 풀 거예요. 여기 더하기 1 더하기 1이 있으니까 더하면 3 되겠죠? 그거 넘길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x 다시 더하기 y 다시 더하기 z 다시는 3이고 x 다시 y 다시 z 다시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문제로 바뀌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순서상 한번 얘기해보죠. 3,0,0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2,1,0도 있겠고요. 2,0,1도 있겠고요. 쭉 가다가 1,1,1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는 0,0,3으로 끝날 겁니다. 자, 이 모든 가지수 몇 가지? 이거 기본 예제로 바뀌었으니까 3명의 후보 지금 0 이상인 거. 왜냐면 이제 투표용지를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0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 예제려면. 자, 3명의 후보에 대해서 투표용지가 3장이 있으니까 그 서로 다른 투표 결과의 개수, 요 순서상의 개수는 3H3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선생님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는 지금 X, Y, Z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X 다시 Y 다시 Z 다시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했습니까?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 X, Y, Z,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 Y, Z의 개수가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X 다시 Y 다시 Z 다시의 개수랑 똑같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똑같으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겠죠? 각 순서상이. 자, 확인해 봅시다. 자, 우리 X랑 X-랑 Y랑 Y-, Z랑 Z-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어요. X-에다가 더하기 1 하면 X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요 4,1,1이라고 하는 것이 요 X-Y-, Z-의 3,0,0에 대응이 됩니다. 잘 보시면 X-가 3이라고? 여기 X가 뭐야? 4네? 1 차이 나는 거 보이세요? Y-가 0이네? 여기에다가 1 더하면 Y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1 있네? Z-0에다가 1 더하면 Z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2 있네? 그럼 이거랑 지금 대응이 되고 있죠? 자, 다음 3,2,1이랑 2,1,0이랑 대응되고 있어요. 왜? 여기다 1 더하면 3이거든. 여기다 1 더하면 2고 여기다 1 더하면 1이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요 파란색으로 쓴 XYZ의 그 순서상이랑 이 주황색으로 쓴 X-Y-Z-의 순서상이랑 1대1 대응된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여기 111이라고 하는 거 22랑 대응될 거예요. 여기다 1 더하고 1 더하고 1 더하면 2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요 양의 정수해를 음이 아닌 정수해 순서상으로 바꾼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러한 치환이 있었고 여기 투표용지가 3장으로 줄어든 거죠. 근데 어차피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이 순서상의 속알맹이가 아니고 이 순서상이 몇 개인지가 궁금한 거니까 개수가 같은 다른 걸 세도 되는 거지. 됐죠? 아까 쌤이 이것을 자기한테 미리 투표를 한 명씩 미리 투표를 해서 남은 투표용지가 3장인 걸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또 이렇게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도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2가지 다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네, 오늘 중복조합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는데요. 중복조합의 개념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1시간 안에 이걸 완벽히 이해해서 문제에 다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요. 정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친구한테 질문하거나 쌤한테 직접 질문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복조합 문제는요. 이런 실생활 문제들은요. 죄다 후보가 몇 명 있는지, 서로 다른 후보가 몇 명 있는지, 그 다음에 서로 구분이 안 가는 투표 용지가 몇 개 있는지 그거를 찾으셔서 동그라미 H 네모를 구하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문제 2번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3종류의 주스가 있대요. 아, 서로 다른 후보가 3명 있구나. 중복을 허용해서 5병을 선택한다. 아, 투표용지가 5개 있구나.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들 21페이지 문제 1, 2번, 22페이지 문제 3, 4번이 있어요. 요 4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개념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